그날 밤 나는 아내의 단추를 처음 보았다. 그 단추는 풀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동생이라 부르던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소방관이 아니었다. 불을 끄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이 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는 한 남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회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5막장은 이렇게 깊어진다. 문이 닫힌다. 윤정은 현관에 선 채 신발을 벗는다. 손이 떨린다. 손이 떨려요. 윤정이 중얼거린다. 신발끈을 풀다가 손가락이 엉킨다. 제가 해드릴게요. 도훈이 무릎을 꿇는다. 윤정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정은 도훈의 머리를 내려다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도훈이 고개를 든다. 윤정과 눈이 마주친다. 3초,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숨소리만 들린다. 도훈이 천천히 일어선다. 윤정과의 거리가 좁혀진다. 30cm, 20cm, 10cm. 윤정 씨. 응, 떨고 계세요. 알아요. 저도 떨려요. 도훈이 자신의 손을 보여준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진짜네요. 윤정이 피식 웃는다. 긴장이 조금 풀린다. 거실로 가실래요? 아니면 거실로 가요. 일단 네. 거실. 소파. 도훈이 와인잔 2개를 가져온다. 따르려는데 손이 떨려서 와인이 테이블에 튄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윤정이 휴지로 닦는다. 도훈도 같이 닦는다. 손이 스친다. 둘 다 손을 멈춘다. 서로를 본다. 도훈의 손이 윤정의 손등 위에 올라간다. 살짝, 아주 살짝. 윤정 씨.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도훈의 손이 윤정의 손을 감싼다. 윤정의 손가락이 도훈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든다. 손만 잡고 있는데도 숨이 가빠진다. 형수님. 윤정이라고 했잖아요. 윤정 씨. 응. 키스해도 될까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눈을 감는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한다. 코끝이 닿는다. 숨이 섞인다. 입술이 닿는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윤정의 어깨가 떨린다. 도훈의 손이 윤정의 뺨을 감싼다. 키스가 깊어진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윤정의 손이 도훈의 셔츠를 붙잡는다. 꽉,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윤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도훈의 손이 윤정의 허리를 감싼다. 키스가 끊어진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인다. 윤정 씨. 응, 이러다가 진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요? 응, 이미. 마음은 왔어요. 진작. 도훈의 눈빛이 흔들린다. 저도요. 언제부터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소주방에서 웃고 계실 때,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바보 같은 소리. 진짜예요. 나도. 네, 나도. 도훈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눈이 갔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윤정이 말을 잇지 못한다. 도훈이 그녀를 꽉 껴안는다. 윤정 씨, 응, 울지 마세요. 안 울어요. 눈물 나잖아요. 이건 눈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 도훈 씨, 응, 방으로 가요. 정말요? 응,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윤정이 도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후회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도훈의 눈빛이 깊어진다. 저도요. 침실로 가는 복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방문 앞에 선다. 들어가요. 도훈이 문을 연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만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다. 윤정이 먼저 들어간다. 방 한가운데 선다. 도훈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는다. 딸깍, 잠금 장치 소리. 불 켤까요? 아니요. 이대로요. 어두운데 괜찮아요. 어두운 게 더 좋아요. 도훈이 윤정에게 다가간다. 뒤에서 껴안는다. 윤정 씨, 응, 떨고 계세요. 무서워요. 저도요. 도훈 씨도 무서워요? 네.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윤정이 도훈의 팔을 꽉 잡는다. 그냥 지금만 생각해요. 네. 도훈이 윤정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다. 윤정의 몸이 떨린다. 아, 작은 신음. 도훈의 손이 윤정의 어깨를 감싼다. 여기 단추 풀어도 될까요? 응. 도훈의 손가락이 블라우스 첫 단추를 푼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둘째 단추, 셋째 단추. 윤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도훈 씨, 네, 나 떨려서 서 있기 힘들어요. 그럼 도훈이 윤정을 안아 올린다. 윤정이 작게 비명을 지른다. 괜찮아요. 제가 안았어요. 침대로 걸어간다. 윤정을 조심스럽게 눕힌다. 가로등 불빛이 윤정의 얼굴을 비춘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도훈이 윤정의 눈물을 닦는다. 저도 울 것 같아요. 왜요? 윤정 씨가 너무 예뻐서. 거짓말. 진짜예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윤정이 도훈을 끌어당긴다. 키스한다. 이번엔 윤정이 먼저. 깊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도훈 씨, 응,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왜요? 말하면 생각하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냥 느끼기만 해요. 알겠어요. 도훈이 윤정의 이마에 키스한다. 눈꺼풀에, 뺨에, 턱선에, 목에. 윤정의 손이 도훈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도훈의 손이 윤정의 허리를 감싼다. 시간이 멈춘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든다. 깊이, 더 깊이, 얼마나 지났을까. 윤정은 도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왜 자꾸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슬퍼요? 아니요. 그럼요.
행복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도훈이 윤정을 꽉 껴안는다. 저도요. 도훈 씨, 응, 우리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사랑이니까요. 윤정이 고개를 든다. 도훈을 본다. 사랑? 아니면 뭐예요? 이게 중독 아니에요? 중독도 사랑의 한 형태 아닐까요? 윤정이 웃는다. 눈물을 흘리며. 당신 참 말을 예쁘게 하네요. 윤정 씨한테 배웠어요. 내가 언제? 맨날이요. 손님들한테 말 거는 거 보면 참 따뜻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반했어요. 윤정이 도훈의 가슴을 친다. 약하게. 바보. 바보 맞아요. 형님 아내한테 반하다니. 미안해요. 왜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훈이 윤정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니에요. 제가 윤정 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둘 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네요. 두 사람은 웃는다. 쓸쓸하게. 새벽 3시. 윤정은 옷을 입는다. 도훈도 옷을 입는다. 정말 가야 해요? 응.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한다. 도훈이 윤정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으니까. 윤정이 도훈을 껴안는다. 꽉. 도훈 씨, 응.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도훈이 윤정을 더 꽉 껴안는다. 당연하죠. 들키면 어떡해요? 그땐 그때 생각해요. 무서워요. 저도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떨어진다. 윤정이 거울을 본다. 머리를 정리한다. 립스틱을 바른다. 목에 자국이. 도훈이 당황한다. 윤정은 웃는다. 괜찮아요. 스카프로 가리면 돼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 조금 좋아요. 네. 당신이 남긴 흔적이니까. 도훈의 얼굴이 붉어진다. 윤정 씨, 응? 정말 다음에 또 봐요. 응. 현관문이 열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온다. 윤정이 나간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돌아선다. 도훈을 본다. 도훈 씨, 네. 고마워요. 오늘 저야말로요. 사랑해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윤정은 골목으로 사라진다. 도훈은 한참을 서 있다. 그 자리에 나도요. 작게 중얼거린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집에 도착한 윤정. 강호진은 자고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윤정은 조용히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신다. 거울을 본다. 목에 난 자국. 입술이 부어 있다. 눈물이 다시 흐른다. 나 진짜 나쁜 여자야. 중얼거린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질문에 답은 없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 옆에 남편의 등을 본다. 넓고 익숙하고 이제는 낯선 등. 미안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속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눈을 감는다. 도훈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 밤의 온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 그로부터 관계는 계속된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강호진 당직날.
모텔 혹은 도훈의 집 만날 때마다 더 깊어진다. 더 절실해진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말은 짧아지고 키스는 길어진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왜요? 당신을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요. 한 달이 지난다. 관계는 일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설렌다. 여전히 떨린다. 윤정 씨,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도훈을 껴안는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저도요. 둘은 서로를 놓지 않는다. 죄책감과 사랑 사이 어딘가에서, 현실과 도피 사이 어딘가에서 그렇게 깊이, 더 깊이 빠져든다. 돌이킬 수 없이 챕터 6 내가 직접 본 장면. 형님, 오늘 회식 진양로 가시죠? 김도연이 로커에서 옷을 꺼내며 묻는다. 당연하지. 도훈이한테 미리 연락해뒀어. 강호진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한다. 그럼 이 차는 형수님 가게. 그래야지. 우리 루트 정해진 거 아니야. 박재석이 웃으며 거둔다. 이제 이 패턴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저녁 7시. 진양루 중국집. 형님들, 어서 오세요. 도훈이 밝게 웃으며 맞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 도훈아, 오늘 짬뽕 국물 진하게 부탁해.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1차가 시작된다. 맥주가 돌고 짬뽕이 나오고 탕수육이 테이블을 채운다. 야, 도훈아. 너 요즘 여자친구는? 최민수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도훈은 피식 웃는다. 형님, 저 그런 거 없어요. 없긴. 동네에서 소문 자자하던데? 에이, 그냥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 웃는다. 강호진도 따라 웃는다. 의심은 없다. 구식. 소주방 불꽃. 어머, 왔어요?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오늘은 립스틱이 유난히 빨갛다.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들어와요. 소방관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강호진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여보, 안주 준비해줘. 알았어요. 윤정은 부엌으로 들어간다. 도훈은 10분 뒤에 도착한다. 형님들, 저도 합류할게요. 도훈아, 앉아. 도훈이 테이블에 앉는다. 강호진 옆자리에. 그리고 소방관들이 주거니 받거니 오늘 있었던 화재 현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훈은 옆에서 분위기를 맞춰가며 술잔을 비운다. 2시간쯤 흘렀을까 취기가 빨리 오른 이들은 집으로 귀가하고 남은 이는 4사람뿐이다. 윤정은 강호진의 반대편에서 술을 따른다. 4사람. 같은 테이블. 아무 일 없는 얼굴. 밤 10시 30분. 형수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재석이 일어나 화장실로 나갔다. 화장실에서 재석이 돌아오자 윤정이 일어서며 나도 화장실 다녀올게요. 강호진은 소주잔을 들고 있다. 취기가 오른 얼굴. 2분 뒤 도훈이 일어선다. 형님, 저 담배 피우고 올게요. 그래. 도훈이 밖으로 나간다. 강호진은 혼자 남는다. 5분이 지난다. 10분이 지난다. 강호진이 시계를 본다. 둘 다 돌아오지 않는다.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려 담배도 이상함을 느낀다. 야, 재석아. 내 핸드폰 봤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재석은 형. 아까 차에 두고 오신 것 같던데요. 차에? 맞다. 강호진이 일어선다. 다녀올게. 밖으로 나간다. 골목 입구에 주차된 차로 걸어간다. 문을 열고 핸드폰을 찾는다. 조수석에 있다.
있네. 핸드폰을 집어들고 차 문을 닫는다. 다시 가게로 걸어간다. 그때 어두운 골목 뒤편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 숨가쁜 소리, 여자 목소리. 강호진은 걸음을 멈춘다. 뭐지? 골목 안쪽. 불이 꺼진 도운 가게 뒷문 쪽. 그곳에서 소리가 들린다. 강호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간다. 어둠 속 벽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여자.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다. 숨을 몰아쉰다. 그 뒤에 서 있는 남자. 벨트를 다시 채우고 있다. 여자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주저앉을 듯 휘청인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붙잡아 올린다. 벌써 이렇게 다리가 풀리면 어떡해. 남자의 목소리. 도훈이다. 여자가 고개를 돌린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을 비춘다. 윤정이다. 누가 나오겠어. 빨리 가. 윤정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린다. 강호진은 그 자리에 굳는다. 머리가 하얘진다. 심장이 멈춘 것 같다. 뭐야? 생각이 멈춘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윤정이 옷을 추스른다. 도훈이 담배를 꺼낸다. 먼저 들어가요. 형님 의심하시겠어요. 응. 윤정이 먼저 골목을 빠져나간다. 강호진과 5미터 거리. 윤정은 남편을 보지 못한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남편을. 도훈도 담배를 피우며 골목을 나선다. 휘파람을 분다. 강호진은 여전히 서 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린다. 아, 숨이 나온다. 거칠게. 시발. 욕이 새어나온다. 작게.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에 손을 짚는다. 진짜? 질문이 허공에 흩어진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부정하고 싶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너무 가까이서 봤다. 너무 명확하게 들었다. 도망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거리. 강호진은 한참을 서 있는다. 10분인지 20분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로 걸어 들어간다. 형, 어디 갔다 와요? 박재석이 묻는다. 차에서 핸드폰 찾았어. 아, 찾았구나. 형수님도 방금 들어오셨어요. 강호진은 자리에 앉는다. 윤정을 본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도훈도 자리에 앉아 있다. 웃으며 술을 마신다. 형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술 더 드실래요? 아니. 강호진은 소주잔을 밀어낸다. 나 먼저 들어갈게. 벌써요? 응. 피곤해서.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강호진이 일어선다. 윤정을 본다. 윤정도 남편을 본다. 1초. 눈이 마주친다. 먼저 들어가요? 응. 알았어요. 강호진이 가게를 나선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도착한 강호진. 거실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 앉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본 것이 계속 반복된다. 벽에 기댄 윤정. 벨트를 채우는 도훈.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는 다리. 진짜였어. 중얼거린다. 진짜 그 짓을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온다. 나는 뭐였지?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집은 지켰는데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안 된다. 돈도 벌어다 줬는데 애들도 챙겼는데 변명이 허공에 흩어진다. 그런데 왜?
답이 없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린다. 윤정이 들어온다. 조용히. 불을 켜지 않고 거실에 강호진이 앉아 있다. 윤정이 깜짝 놀란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강호진의 목소리는 낮다. 차갑다. 무슨 일이에요? 앉으라고. 윤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강호진이 불을 켠다. 거실이 밝아진다. 두 사람이 마주본다. 오늘 뭐 했어? 가게 정리했죠. 그게 다야? 네. 강호진은 윤정을 똑바로 본다. 나 봤어. 네. 골목에서 너랑 도훈이. 윤정의 얼굴이 하얘진다. 뭘 봤는데요? 다 봤어. 벽에 기대고 다리 후들거리고 벨트 채우는 거. 부정할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당신이 본 게 맞아요. 침묵이 흐른다. 길고 무겁고 숨막히는. 강호진이 먼저 입을 연다. 언제부터? 2달쯤. 2달? 네. 왜? 윤정은 고개를 든다. 남편을 본다. 왜냐고요? 응. 왜 그랬어? 당신은 왜 그랬어요? 정미경 씨요. 당신도 똑같이 했잖아요. 강호진은 굳는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다 알아요. 새벽에 전화 오는 거, 늦게 들어오는 거, 모텔 앞에 차 세우는 거.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아니, 난 더 했죠. 당신 친구랑 했으니까. 강호진의 주먹이 쥐어진다. 윤정아. 왜요? 화나요? 당신도 나한테 똑같이 한 짓인데? 나는 집은 지켰어. 강호진이 소리친다. 집은 지켰다고? 무슨 집을 지켜요? 이게 집이에요? 윤정도 소리친다. 당신이랑 같은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자는 게 집이에요? 나는 돈 벌어다 줬잖아. 애들 뒷바라지 다 했잖아. 돈이면 다예요? 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대화가 필요했어요.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나를 안 봤어요. 10년 넘게 그냥 집에 있는 가구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도훈이한테 간 거야? 네.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요. 외롭다는 거 알아줬어요. 강호진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정도 소파에 앉는다. 모르겠어요. 침묵이 흐른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한다. 강호진이 먼저 입을 연다. 이혼하자. 알았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너는 내 명의로 된 가게 가져가고. 네. 애들한테는 내가 먼저 얘기할게.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남이야. 말은 차갑지만 강호진의 목소리는 떨린다. 윤정도 안다. 이 남자도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날 강호진이 큰딸 수진에게 전화한다. 수진아, 나 아빠.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랑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울음소리. 왜요? 갑자기 왜요? 엄마가 바람을 폈어. 네. 동네 중국집 사장이랑. 내가 직접 봤어. 거짓말이죠? 엄마가 왜? 거짓말 아니야. 아빠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직접 봤어. 수진의 울음소리가 커진다. 어떡해요, 아빠. 아빠는 괜찮아. 너나 잘 살아. 아빠, 수진아. 네. 엄마가 아마 너한테 연락할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강요 안 해. 알았어요. 전화를 끊는다. 강호진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날 저녁, 윤정이 수진에게 전화한다. 수진아?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아빠한테 들었어? 네, 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웠는데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뒷바라지 하셨는데. 엄마도 힘들었어. 힘들면 바람 피워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저 이제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수진아,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뭐? 남편이, 시어머니가, 다들 알았어요. 동네 소문 났다고. 아직 소문 안 났을 텐데. 아빠가 소방서 정근 신청하셨잖아요. 그거 왜 신청하셨는지 다들 눈치챘대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그런 외할머니 밑에서 애들 키우기 싫다고. 윤정의 손이 떨린다. 수진아,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엄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만나기 싫어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요. 알았어. 엄마. 응. 제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전화가 끊긴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눈물이 흐른다. 이튿날, 윤정은 작은 아들 준혁에게도 전화한다. 준혁아, 나 엄마. 네. 목소리가 차갑다. 아빠한테 들었지? 네.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다 틀어진 거. 준혁아.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잠깐만. 준혁아. 왜요? 엄마가 설명을 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엄마, 저도 누나처럼 당분간은 안 볼게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 2년? 그냥 제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요. 준혁아. 그리고 엄마 생활비 보내주시는 거 이제 안 받을게요. 뭐? 아빠한테 받을게요. 엄마 돈은 받기 싫어요. 준혁아, 그래도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긴다. 윤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친정에도 전화한다. 오빠에게. 오빠, 나, 윤정아, 들었어. 응, 너 진짜 그랬어? 응.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에휴, 너 왜 그랬어? 제정신이었어?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지. 강서방한테 해야지. 오빠, 나 며칠만 친정에 있으면 안 돼? 윤정아. 응? 엄마가 안 된대. 왜?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거. 동네에 소문 날까봐. 아직 소문 안 났는데. 시간 문제지. 강서방이 정근 가는 거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 곧 알려질 거야. 그리고 윤정아, 솔직히 말할게.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가 이혼해서 친정에 들어오면 조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고. 오빠 애들? 응, 얘들이 크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이혼한 이모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애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윤정은 웃음이 나온다. 허탈한 웃음. 그렇구나.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 이해해. 윤정아,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 내가 보증금 좀 보탤게. 고마워, 오빠. 그리고 윤정아. 응.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았지? 응. 전화를 끊는다. 윤정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다. 가족도, 친정도, 자식도 아무도 없다. 도훈에게 문자가 온다. 윤정 씨, 괜찮아요? 윤정은 답장하지 않는다. 소문 들었어요. 들키신 거죠? 여전히 답장하지 않는다. 윤정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윤정은 핸드폰을 던진다. 다 내 탓이야. 중얼거린다. 하지만 거짓말이다. 자신의 탓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한 달 뒤 소주방 불꽃은 폐업한다. 손님들이 끊겼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야, 저 집 사장님 바람 피웠다며? 진짜? 남편 친구랑? 그래서 이혼했대. 쯧쯧. 윤정은 가게 문을 닫는다. 마지막으로. 끝이네. 중얼거린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다. 짐도 별로 없다. 혼자 산다. 도훈은 윤정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새로운 여자와 또 시작했다는 소문이 돈다. 윤정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체념한다. 강호진은 타 지역 정근을 확정 짓는다. 송별의 날. 호진 형님, 힘드시겠어요. 박재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괜찮아. 형님, 정말 가세요? 응, 여기 있기 힘들어. 최민수가 소주잔을 든다. 형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강호진이 잔을 든다. 그리고 두 후배를 본다. 그나저나 너희는. 네, 집은 지켜라. 제발. 네, 형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집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호진의 목소리는 떨린다. 알겠습니다, 형. 잔이 부딪힌다. 이것이 일화의 끝이다. 완벽했던 가정의 파멸. 들키지 않을 것 같았던 비밀의 폭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2화와 3화의 시작이다. 박재석과 최민수는 강호진의 비극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들도 안다. 자신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2화 예고. 저 여자애가 둘이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한 동네의 공기를 먼저 얼려버렸다. 아이 둘의 엄마, 요가 강사, 그리고 누가 봐도 엄마처럼 보이지 않는 여자. 그녀를 보기 위해 남자들은 거울 앞에 섰고 한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요가학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텔 앞에서 모든 진실이 동시에 멈춰섰다. 불이 난 곳으로 출동한 남자, 그 불이 자기 아내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직은 모른 채.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보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불이 난 겁니다. 불장난은 꺼질 수 있을까? 배신은 용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용서는 정말 끝일까? 소방관의 아내들 2화 마이너스 불장난이 끝난 자리 곧 공개됩니다.